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란풍선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3월 23일 날 거래 정지 공시가 떴었죠.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또한 재무제표까지 들여다보면서 기업의 이제 밸류까지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3월 23일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공시죠. 사유가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것이고, 핵심이 이제 매출액 30억 원 미만이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한 거고요. 지금 다행히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은 아니기에 오늘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코스닥 이제 상장한 기업들의 상장 적격성 심사 사유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거래 정지가 이루어지고, 지금 거래 정지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날부터 이렇게 주식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요. 지금 관리 종목 지정은 조금 다르죠. 보시면은 코스닥 기업 매출액 30억 원 미만 사유로 이번에 이제 관리 종목 노란풍선이 지정이 되었고요. 보시게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바로 거래가 재개된 부분, 이렇게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매출액 30억 원 미만 사유는 개별 재무제표, 그러니까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연결로 잡힌 종속기업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연결 재무제표로 보시면 안 되고,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연결 손익계산서죠. 영업수익,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수익이 29억 원 나온 거고요. 이게 아니고 포괄 손익이죠. 별도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이 25억 원 매출액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2년 연속 30억 원 미만이면 상장 폐지가 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22년도에는 매출액 30억 원을 무조건 넘겨야 되는 것이겠죠. 뭐 개인적으로는 넘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21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21년 감사 보고서입니다. 21년 결산 기준 노랑풍선 감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놓쳐서는 안 될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 4사업년도 영업 손실 부분이죠. 이번 사업년도 21년도까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사실 최근 3, 4업년도 연속해서 영업 손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 기준이고요. 영업 손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21년도에는 적자 폭이 더 깊어졌고요. 개인적으로 매출액 기준은 사실 매출 채권 등으로 어느 정도 기업의 이제 의지에 따라서 확보하거나 따라잡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 비용을 제외하고 인식하게 되는 영업이익이죠. 영업손실 이 부분은 사실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 건전성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기업이 이제 영업 흑자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해에는, 결국 22년 그 다음 해죠. 그 다음 해에는 5, 4업년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22년 실적, 영업이익, 영업 손실 이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2019년도의 실적이죠. 사실 코로나가 2019년도 연말과 2020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상화되었던 2019년도의 실적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여행 수요의 회복 탄력성을 가늠해 볼 때 중요한 척도,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758억 원 기록했고,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18억 원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기업의 이제 별도 기준 손익 계산서를 매출액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가장 매출액 피크를 찍었던 2018년도 925억 원이 있었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 당시에 이제 사업 보고서 내용입니다. 찾아보면 기업 회계 기준에 이제 변동이 있었고, 결국 이 항공권을 구입해서 매출로 인식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약 200억 원 정도씩 상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2018년도 매출액에서 200억 원을 빼야 되고, 영업 비용에서도 200억 원을 빼야 되는 게 연도별로 비교해 볼 때 적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코로나 이전에 기업의 이제 적정 매출액 범위는 600억에서 보시는 것처럼 600억에서 750억 원 이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1년 기업의 자산은 총 879억 원, 880억 원 수준이고요. 구성 비율 보시면, 비중 보시면 유형자산, 금융자산, 투자부동산 순인데,
뭐 실적이 어려운 가운데 투자 부동산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은 사실 유형 자산이 줄어든 부분과 함께 이어지고요. 결국에는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유형 자산에서 투자 부동산으로 계정이 재분류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현금성 자산의 뚜렷한 감소죠. 2019년도 177억 원이었던 현금성 자산이 41억 원까지 줄어들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부채 살펴보면 기업의 총 부채는 444억 원이고요. 21년도 눈에 띄는 것은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새로 잡혔죠. 그로 인해서 파생상품 부채 또한 새롭게 인식되었습니다. 결국 지난 실적 저하에 따른 기업의 이제 운영자금 부족 등을 이제 자금 마련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메자닌 증권을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서 함께 부채 계정에서 보면 좋을 항목이 이 수탁금 및 기타 부채인데요. 2019년도와 비교해보면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죠.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수탁금 내부, 수탁금 및 기타 부채의 세부 내용 보시게 되면 선수금이 있습니다. 2019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주요 원인인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2019년도에는 수탁금 자체가 기타 부채까지 포함해서 약 302억 원이었는데 21년도 24억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죠.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선수금인데 이 선수금은 기업의 이제 특성으로 인해서 여행 고객들이 미리 계약금을 내죠. 예약금 형태로 내는 이런 계약 부채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계약 부채라는 건 사실 추후에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미리 받은 돈이죠. 근데 사실 이 계약 부채가 줄었다라는 것은 즉 지금 현재 기업의 이제 회계 항목으로 봤을 때 이 선수금이 줄었다라는 것은 향후 매출 기대감도 상당히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이런 추이를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죠. 이제 기업은 이제 또 전환사채가 있었죠.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면 이 100억 원짜리 쿠폰 지금 전환사채가 있고요. 신주 인수권도 마찬가지로 100억 원짜리 쿠폰해서 이렇게 지금 잡힌 부분이 있고 이 두 가지 메자닌 증권들의 이제 세부적인 리피싱 조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발행 공시를 일일이 찾아봐서 확인을 해봤는데 결국 기업의 이제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권의 리피싱 조항, 즉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부분을 살펴보면 기준 전환가액에서 70% 한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액면가까지 열어둔 조항들이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무한대로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 이상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전환가액이 낮게 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8,206억 원의 70% 한도니까요. 아무리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지금 기업의 이제 신주 인수권이라든지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5,744원 이하로는 조정되지 않는 거고요. 이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늘어날 수 있는 주식수는 최대 주식수는 174만 946주가 되죠. 뭐 CBBW 각각 동일합니다. 지금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것이 파생상품 부채가 70억 원 잡힌 부분이 있는데요. 기업의 이제 보유한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권 부사채의 전환권 조정 부분을 이 내재 상품으로 인식하면서 미리 반영한 부분인데요. 즉, 이 CBBW가 추후에 전환가액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을 미리 주가와 이 전환가액의 차이를 현재로 반영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물론 추후에 미래의 전환이 이뤄지는 부분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주가를 기준으로 손익을 평가해서 순이익에 미리 반영한 것이에요. 따라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파생상품 손실이 생겨서 단기 순이익이 하락하게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 잡혀서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영향을 나타나게 됩니다. 기업의 이제 자본은 435억 원이고요. 이익 잉여금이 감소하긴 했지만 사실 그동안 돈을 잘 벌어서 아직 결손금이 잡히고 있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익 잉여금의 비중이 지금 현재 170억 원, 전체 자본의 38% 수준입니다. 뭐 그렇게 나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본 잉여금이 지난 사업년도 대비 일부 감소하였고 자본금이 늘어난 건 기업이 이제 최근 지난 연도 무상증자를 단행하였기 때문에 자본 잉여금 항목 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금으로 이렇게 변동한 것이고요.
현재 매출액 30억 원 미만 그리고 3, 4업년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지만 자산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자본 현황, 전반적인 대차 대조표 이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없고요. 21년 결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102%고요. 유동 비율은 마이너스 85%로 잡혔는데 결국에는 이제 유동 부채가 더 많다라는 뜻이죠. 보시는 것처럼 부채 비율은 200% 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유동 비율이 지금 유동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죠. 즉 단기 차입금에 대한 상환 능력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것은 보통 150% 이상을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훨씬 못 미치는 수치라는 것이죠. 단기 차입금, 결국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타인 자본에 대한 상환 능력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높아졌다. 뭐 지금 급격하게 현금이 돌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이제 주식수는 1,429만 6,950주고요. 여기서 위에서 언급했던 전환사채 121만 8,620주, 뭐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동일하고요. 이렇게 각각 이렇게 있었고요. 게다가 기업은 스톡옵션, 뭐 미행사 수량이 있었죠. 합산하게 되면 37만 8천주입니다. 모두 더해서 기업의 희석 주식수는 1,711만 2,190주고요. 기업의 이제 오늘 주가 13,900원 확인했는데요. 따라서 시총은 2,378억 원이고요. 결국 22년도 빠르게 여행 수요가 회복하여 정상화한다고 가정해서 기업의 밸류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실적이 잡혔던 기업의 이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수익률을 갖고 평균치를 뽑았습니다. 각각 영업이익률과 단기 순이익률 평균 9.8, 8.5에 또 평균을 내서 9%를 적용했고요. 기업의 이제 코로나 이전 매출액 평균이 약 600억 원에서 750억 원 수준으로 봤으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이 피크를 찍었던 925억 원 매출액은 회계의 지금 관리 문제상 회계의 이제 적용 변환 문제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은 지금 대략적으로 700억 원 매출액을 예상을 해보고 9% 순이익률을 적용해서 보게 되면 63억 원의 순이익률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토대로 기업의 22년 PER 계산을 해보면 37배가 나옵니다. 사실상 뭐 22년이라기보다는 23년 어느 정도 코로나 이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실적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가장 빠르게 실적이 회복된 기업의 밸류는 37배라고 보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2년 1분기 지금 거의 다 지나갔고요. 뭐 아무리 빠르게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부터 여행 수요가 회복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뭐 반토막 난 수익률로 밸류를 계산해 보면 결국 22년 PER이 76배까지 치솟을 테니까요. 뭐 중요한 것은 이제 22년 정상 이제 회복된 그 여행 수요가 정상으로 회복된 기업의 이제 밸류가 37배 수준이라는 것은 결코 현재 주가가 매우 매력적일 정도로 저렴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경쟁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2019년도 매출액이 62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71억 원을 기록한 여행사가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이고요. 어느 정도 다양한 여행사가 있지만 가장 규모가 비슷한 유사 경쟁 기업을 뽑자면 참 좋은 여행이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덩치가 서로 안 맞고 지금 가장 중소형 여행 업체로서는 비교 대상으로 참 좋은 여행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지난 사업년도 참 좋은 여행의 실적을 코로나 이전 상태죠. 가장 낮은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중 가장 낮은 71억 원을 단순 대입해서 밸류를 계산해보면 기업은 이제 주식수가 이렇게 있고요. 보통주가 있고 주식수가 늘어날 희석 가능한 종류주나 12BW가 없습니다. 스톡옵션이 일부 있는데 자기 주식 교부 방식을 제외하고 신주 교부 방식으로 합산하게 되면 기업의 총 희석 주식수는 1,442만 4천주고 오늘 주가는 15,000원이었죠. 기업의 시총은 2,163억 원. 그렇게 계산해보면 정상적인 22년 PER 밸류는 30배. 밸류에이션은 30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플이 30배 받고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이 수치는 가장 낮은 수익을 단순 대입하였다는 것을 감안해야겠죠.
지금 만약에 당기순이익으로 바꾸던지 평균치를 내서 계산했다면 지금 기업의 이제 멀티플은 더 낮아졌을 것입니다. 결국 현재 중소형 여행사들의 여행사들의 밸류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30배에서 37배 수준, 약 40배 수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비교 대상 기업이 많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노랑풍선은 희석 주식수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밸류에이션 비교 부분에 있어서 불리한 계산의 이제 부분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는 단순 수치상 계산이고 현재 기업들의 시총이라든지 당기 순이익을 추정하는 부분에서 편차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 사실 PER 밸류가 뭐 3배에서 5배 정도의 차이는 지금 워낙 기업의 이제 수익이라든지 매출액 변동 폭이 5억에서 10억 원 정도만 되더라도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감안하고 보셔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건 현재 노랑풍선의 주가는 경쟁사 대비 그렇게 싸진 않다 정도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22년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노랑풍선이죠. 벌써 1분기가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남은 3분기 만에 코로나 이전처럼 여행 수요가 회복하여야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전처럼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다소 이제 부족해 보이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벌써 빠르게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22년 하반기부터 뭐 이렇게 실적이 잡힐 수 있을 텐데요. 상당히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죠. 무엇보다도 지금 22년 실적이 중요해진 노랑풍선인데 잘 해결되길 한번 응원해 봅니다. 또한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지금 노란풍선 최근 거래정지 공시를 통해서 관리 종목 지정된 부분,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기업의 이제 주가의 상태, 밸류라든지 기업 경쟁사들 비교를 통해서 밸류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